자, 마약류 수용자입니다. 자, 지정 대상. 자, 마약류 수용자 지정 대상은 다음 각과 같다. 1번, 2번 묶으시고. 자, 1번. 우리 앞에서 보았던 조직폭력하고 똑같죠? 여기도 영장입니다. 각종 영장에 또는 공소장, 재판서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이런 관련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는 무조건 마약류 수용자라고 지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 1번에 해당되는 법률 적용을 받아서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실형이 나오지 않고 집행유예 나왔거든요.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몸조심해야 될 텐데 그 기간 중에 또 다른 사건으로 수용된, 그래서 깜빵에 들어왔습니다. 그 수용된 수용자는 역시 지금 마약 관련된 법률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간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효력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요자가 지금 수용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자는 마약류 수용자라고 지정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앞에 이거 조직폭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조직폭력을 하면 여기 3번 있죠, 3번. 공범, 피해자 등 체포영장 등의 조직이라고 명시된 수용자는 이 조직이라고 지정이 되는데요. 이 공범 피해자 등 관련 이 법조문이 마약으로 오면 없어요. 그치? 없단 말입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 대상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출제됐다는 거죠. 19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공범 피해자 등 마약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는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된다. 이런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정 및 해제입니다. 출제 잘 되죠? 자, 1항 소장입니다. 자, 소장은 방금 위에서 보았던 이 법조문에 따라서 마약이라고 지정되었다면 그 소장은 그에 근거하여 마약류라고 지정하면 됩니다.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직권입니다. 직권. 여기 보면 무슨 의결을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 법조문에 따라서 근거해서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자, 2항. 소장은 마약류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해제가 안 돼요. 그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해제가 안 된다. 조직 가볼게요. 조직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보시면 해제가 안 된다. 근데 예외를 두고 있었습니다. 공소장이 변경되거나 그리고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라고 인정할 때는 여기 교도관회의 심의 분류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해제를 한다는 이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여기 마약류로 오면 똑같아요. 약간 틀려요. 여기 보면 일단 끊고요. 여기도 교도관회의 심의 분류처의 의견을 거친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해제할 수 있다예요. 조직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다.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약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거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어떨 때냐? 공소장 변경, 재판 확정 사유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의심될 때 요것은 여기 조직과 똑같죠? 똑같아요. 조직과 똑같다. 요 사유는 똑같은데요. 조직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번입니다. 2번. 2번은 조직이 없었는데 마약사범에게는 있다는 얘기죠. 자, 지정 후에 5년입니다. 빨간색으로 5년 동그라미. 3년 하면 틀려요. 5년이 지나서 이 수용생활 태도나 교정 성적이 양호해요. 그러면 해제 가능합니다. 요 2번이 마약사범에게는 있는데 조직사범에게는 없다. 그래서 요 2번을 끌고 와서 여기서 요 2번을 집어넣으면 틀려요. 조직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기 5년짜리다. 해제할 수 있다다. 그리고 2번은 여긴 있지만 거긴 없다. 그런 부분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도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조직은 말씀드렸죠? 마약 같은 경우에 둘 다 직권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분리초의 의견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해제 절차에 있어서 원칙으로는 해제할 수 없는 것은 똑같은데 여기 예외 사유에 있어서 조직 같은 경우는 하나다. 한 개지만 여기 있지?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은 한 개지만 마약 같은 경우는 여기 5년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 간의 심의 분리초의 의견을 거친다는 건 똑같지만 여기는 임의적 필기하시고 여기는 필기했죠? 필요적 에서 차이가 있다는 부분. 사유도 한 개지만 여긴 두 개다. 는 것도 차이가 있고 그래요. 자, 다시 와서 자, 마약 반응 검사. 자, 환각 증세를 자, 마약류 수용자에 대하여 다량 또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투약할 때에는 특히 유의해라는 거예요. 전혀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긴 있는데 특히 마약 수병자에게는 특히 유의해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마약하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끊어버리게 되면 신체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양을 줄이는 거죠.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약품을 투약할 때는 특히 조심해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약류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소변 채취가 가능합니다. 강제에 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강제로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다. 소변 채취할 때 영장 갖고 올 필요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보시고 여기 정기적으로 한다는 말 아니죠. 강제로 한다는 말도 아니고요. 처우로 갑니다. 자,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 수용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했을 때에는 신청 허가가 안 돼요. 안 받아줍니다. 왜 그럴까? 그 물품 안에 마약 성분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책 같은 경우도 안 돼요. 책 같은 경우에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책 같은 경우에 마약 성분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물 속에 이렇게 찢어서 물 속에 넣으면 그 마약 성분이 이제 녹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흡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책 같은 경우도 일절 안 돼요. 그래서 안 받아줍니다. 그렇지만 다음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그치? 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인정되는 물품일 때는 이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밑에 208조. 수시 점검입니다. 수시로 밑줄 그시고. 정기적 하면 틀리겠죠. 정기적 하면 이들이 눈치를 채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한다 그러면 그 전에 다 치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 점검이 아니고 수시로 닥칩니다. 수시로 급습해서 점검하죠. 자, 재활교육. 소장이란 거 알아두셔야 돼요. 소장은 마약류 수용자에게 재활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돼 있는데 이런 계획이 나오면 보통 장관이거든요. 장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 소장이라는 부분을 장관이라 하면 틀린다는 부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재활 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본인이 하든 원치 않든 하는 거예요. 원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자, 됐습니다. 자, 관심수로 가죠.
관심수가 제일 골칫거리예요. 마약이나 조폭은 뭐 그렇거니 한데 이 관심수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골칫거리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관심수 중에 일부는 미지정 거실방, 미지정 거실방이 수용되죠. 미지정 거실방은 출력이 안 돼요. 출력이란 말은 공장에 일을 못 나가요. 공장에 나가면 사고 치니까요. 쌈질하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정이 안 됐다고요. 몇 공장에 보낼지, 1공장이냐, 2공장이냐, 이 공장에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지정이 할 수 없다니까요. 사고 치니까. 그래서 미지정 거실방이 따로 있습니다. 사동이. 그 사동에 아주 몰아넣는 거야. 그래서 그 사동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그렇게 힘든 거야. 징벌실 근무자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단 말이죠. 아주 개또라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뭐 다 관심사라고 해서 다 미지정 거실 사동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일반 사동에도 있죠. 일반 사동의 독방에 뭐 사고 치니까요. 홍보를 하면 독방에 쳐넣죠. 자, 어떤 놈들인지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원래 나오지 않다가요. 지문이 많아서 나오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출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놈들인지 보겠습니다. 자, 관심수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1번, 2번을 좀 비교하셔야 돼요. 자, 묶으시고. 자, 다른 수용자를 폭행합니다. 폭행하는데 이건 상습적이죠. 상습적 동그라미. 상습적 폭행하는 자는 관심수로 지정이 됩니다. 근데요, 교도관을 폭행하는 것은요, 상습이란 말이 없어요. 교도관은 딱 한 번 폭행하거나 협박하더라도 바로 이때는 관심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용자를 패는 것은 상습성이지만 교도관을 패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이란 말 들어가면 틀려요. 상습적이란 말이 여기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 요구를 관찰할 목적으로 여기 상습적 들어갔네. 상습적으로 요구를 관찰을 할 목적으로 자해하거나 각종 이물질을 삼키는 놈들이 있습니다. 삼키는 건 내버려두면 돼요. 뭐 지만 손해지, 그치?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아주 골치 아파요. 진짜 골치 아파요. 뭐 자해할 때 뭐 자기만 담당 교도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보안과에 연락해서 또 뭐 기동대들 와가지고 또 다시 뭐 일 처리하는 것 과정이 정말 복잡하다 짜증나고요. 각종 경위서 쓰고요. 그래요. 자,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해서 이 수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 조직 같은 경우, 그치? 요런 놈들 관심수로 지정이 됩니다. 요 행세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조직은 아닌데 조직이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 근데 실제로 조직은 아니야. 그래서 다른 수용자들 괴롭히는 놈들 많죠. 자, 5번. 자, 조직 수용자로서 무죄 외의 사유로 출소를 했습니다. 무죄가 아니고 무죄 외의 사유입니다. 5년 내에 다시 입소된 사람. 5년입니다. 숫자 알아두셔야 돼요. 무죄가 아니에요. 무죄 외의 사유로 출소했는데 5년도 안 되어서 또 다시 들어온 놈들 관심수가 됩니다. 6번 상습범이죠. 상습성으로 설비 기구를 손괴, 파손, 소란행위를 하여 공직방하는 놈들. 도주죠, 도주. 도주한 전력이 있는 놈으로서 전력입니다. 전과자. 도주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신창원 같은 도주범들은 무조건 관심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비 음모, 미수까지 포함돼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예비 음모, 미수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도주하려고 예비 음모하다 걸린 놈들 있죠? 관심수가 됩니다. 자, 중형선고 나왔네요. 중형선고는 보통 이제 10년 이상 얘기하죠. 10년 이상 받으면 여러분 캄캄합니다. 그렇죠? 30살인데 10년 받으면 40살 아니야? 40살에 출소한다고 생각해봐. 1, 2년도 그렇다는데 이런 중형선고를 받으면 보통 관심수로 지정이 돼요.
이 친구가 어떻게 나올 줄 몰라요. 왜냐하면 뭐 마음 약한 애들은 중형 선고 받고 그날 와서 그날 밤에 자살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요 거실방 지키는 그 교도관 같은 경우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살을 기도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요 8번하고 9번 중형 선고자, 자살 기도한 전력 있는 자,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주간보다는 야간에 자살 기도가 좀 많죠. 오밤중에, 새벽에, 그치? 우울증 걸리고 하는 애들도 많아요. 사회생활 할 때는 안 그랬는데 들어와서 우울증 걸린 애들, 한순간이죠. 목 다른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관심수가 됩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요 교정사고, 자살 같은 경우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수용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는 것은 이거 TV에 거론된 애들이야. TV에 거론된 애들. 그쵸? 한 번쯤 뉴스에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은 보통 관심수가 되죠. 뭐 연예인, 정치인들 다 보통 들어왔다 싶으면 관심수로 봅니다. 자, 11번. 자, 징벌 집행이 종료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벌 거실방에서 징벌을 받고 이제 일반 사동으로 다시 돌아왔겠죠? 자기 있던 원래 거실방으로 돌아왔겠죠? 이 친구가 1년도 채 안 되어서 또다시 징벌 대상 행위를 합니다. 그쵸? 이런 애들 그럼 또다시 관심수로 지정되는 거예요. 여기는 1년이고요. 앞에는 5년입니다. 12번. 여기 상습범이죠. 법령 위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하는 애들, 기도하는 애들, 그리고 상습범, 이런 애들 관심수가 됩니다. 상습범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1번의 상습범, 3번의 상습범, 6번의 상습범, 그 다음에 12번의 상습범, 그 밖에 또 있어요. 뭐 기타 뭐 열거할 수 없는 애들이 있겠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밖에도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애들 관심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기출집에 가면 기출문제집에 가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세요. 자, 지정 갑니다. 소장이죠. 소장이 관심수로 지정하는데요. 직권이 아니고 분리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직권하면 틀려요. 자, 다시 도표 가볼게요. 여기 조직이나 마약은 직권이었는데 관심수는 직권이 아닙니다. 반드시 분류처위원회 의결을 거쳐라. 여기 교도관이 안 나옵니다. 이게 조직 같은 경우, 마약 같은 경우는 해제할 때 교도관 회의가 들어갔었는데 관심수는 교도관 회의가 없고요. 분류처위 의견을 거쳐서 소장이 지정하면 됩니다. 자, 그거 알아두시고. 자, 끊죠. 한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자, 미결수도 관심수가 될 수 있죠. 기결수면, 자,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보통 이제 기결수가 많을 텐데, 거의 100%는 아니지만, 미결수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미결수도 다른 애들 상습적으로 폭행할 수 있고, 교도관 폭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결수 같은 경우는, 여기 관심수라고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좀 다르죠? 여기는 분리처위 의견이고 밑에는 교도관회의입니다. 여기는 또 할 수 있답니다. 그 점이 다르다. 그래서 한다냐, 응? 여기 한다냐, 할 수 있다냐 이런 거 조심하시고 여기는 분리처위 의견이고 여기는 교도관회의입니다. 2항. 자,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면 똑같은 절차입니다. 절차가 같아요. 그 절차에 따라서 해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표 가보면 똑같단 말이죠. 여기가 이쪽 사유와 이쪽 사유가
이퀄이야, 이퀄이다. 됐어요? 됐어요. 조심하시고, 그리고 지정 해제할 때는 교도관의 의견을 고려해서 하면 됩니다. 누구보다도 교도관이 잘 아니까요. 그 친구의 상태를. 그래서 의견 고려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기출도 그런 상태로 정리를 해 두시고. 자, 이런 관심수 있는 거실방 사동, 이런 경우는 사명감이 투철한 교도관을 배치하죠. 그렇죠? 괜히 흐리멍텅한 교도관 배치했다가 작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투철한 교도관을 배치를 해주고, 보통 6개월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이런 교도관들은 이제 수고했다 해서 보통 사무직으로 많이 빼주죠. 그래서 좀 근무를 좀 널널한데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해줍니다. 그 공로를 인정해줘서 그런 혜택이 좀 있어요. 됐죠? 그리고 도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출제가 잘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